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김은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Adding Conditional Control to Text-to-Image Diffusion Models입니다. 해당 논문은 텍스트-투-이미지의 생성 모델 중 하나인 디퓨전 모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이미지 조건을 결합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정밀한 이미지 생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발표의 순서는 논문 내용을 따라서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최근 몇 년간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 등장하면서 사용자는 텍스트 설명만으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시로는 스테이블 디퓨전, DALL-E, 이매진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되어 간단한 문구 입력만으로도 매우 상세하고 사실적인 그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모델들도 이미지의 세부 구성이나 레이아웃을 제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는 사람의 자세나 물체 배치를 정확히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림대로 얻고 싶어도 텍스트로 이를 완벽히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사용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번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이미지를 확인하는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곤 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구성이나 형태를 얻기 위하여 텍스트 이외의 추가적인 직관적 입력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텍스트 이외의 부가적인 입력으로 이미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논문의 저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나 윤곽을 그림으로 제공한다면 모델이 이를 토대로 이미지를 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윤곽선 스케치, 인체 포즈 뼈대, 세그멘테이션 맵, 깊이 맵 등을 추가 입력으로 주면 모델이 해당 구조를 따르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이미지 투 이미지 번역 분야에서는 조건부 간이나 디퓨전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입력 이미지의 형태를 출력 이미지로 변환하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윤곽선을 사진으로 바꾸는 픽스2픽스 같은 모델이나 스케치를 채색된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모델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기존 기법들은 대개 각각의 입력 종류마다 별도로 학습된 전용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텍스트 기반 생성 모델과 통합되어 있지 않고 엣지는 엣지 전용 모델, 포즈는 포즈 전용 모델 식으로 따로따로 운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대한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 이러한 추가 기반을 통합함으로써 한 모델에서 다양한 조건 제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조건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은 이미 수십억 장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쌍으로 학습된 거대한 모델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공간적 제어 능력을 학습시키려면 엣지 이미지 쌍이나 포즈 이미지 쌍 등 각 조건에 대해 별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특화된 대규모 데이터셋은 존재하지 않거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자세와 해당 이미지가 쌍으로 이루어진 페어 데이터는 특정 조건에 따라 수만 장 수준에 불과하지만 텍스트 기반 거대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수십억 장에 이릅니다. 두 데이터셋을 비교하면은 사람의 자세와 이미지가 쌍으로 이루어진 페어 데이터 쪽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은 모델을 처음부터 새로 학습하거나 미세 조정할 경우
과적합이나 모두 붕괴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거대 생성 모델을 추가 데이터로 직접 미세 조정하면 기존에 학습된 광대한 시각 지식을 망각하는 catastrophic forgetting, 재앙적 망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조건을 학습시키려다 보면 본래 모델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생성 능력이 훼손되어 품질 저하나 다양성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데이터로 새로운 조건부 제어 능력을 학습시키면서도 기존 모델이 강력한 표현력은 유지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추가 조건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은 실용적인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컨트롤넷이라는 새로운 신경망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의 거대한 디퓨전 모델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여기에 추가 조건을 학습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붙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등이 윤의 생성망을 수정하지 않고 파라미터를 동결한 채 그와 똑같은 구조를 복사한 학습 가능한 네트워크를 옆에 하나 더 둡니다. 이 복제 네트워크는 사용자 입력 조건 C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모델과 복제 네트워크 사이를 특별한 연결 방식으로 붙는데 바로 제로 컨볼루션 층을 통해서입니다. 이 계층들은 가중치를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한 원바이원 합성 곱 신경망인데 이를 통해 초기에는 복제 네트워크의 출력이 원본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다가 학습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영향력을 키워나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모델 출력 품질이 망가지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조건부 제어 기능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컨트롤넷은 거대 디퓨전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 옆에 모듈을 붙여서 새로운 조건 반응 능력을 학습시키는 솔루션입니다. 이 연구의 주요 기여 사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컨트롤넷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여 거대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효율적으로 미세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공간적 조건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입력 유형에 적용하여 여러 종류의 사전학습 컨트롤넷 모델을 공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윤곽선 입력을 위한 컨트롤넷, 선분 검출 입력을 위한 컨트롤넷, 사용자가 손으로 그린 낙서나 스케치를 위한 컨트롤넷이나 사람 포즈 골격을 입력하는 컨트롤넷,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맵이나 표면 법선 맵, 깊이 맵 등 여러 유형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컨트롤넷 모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조건부 생성 가능성을 한 체계 내에서 실현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셋째, 저자들은 컨트롤넷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수만 장 미만의 작은 데이터셋부터 100만 장 이상의 큰 데이터셋까지 학습하여 훈련의 안정성을 검증하였고 제한한 구조의 각 요소를 바꿔보는 제거 연구를 통하여 어떤 부분이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강력한 조건부 생성 기법들과의 비교 및 사용자 선호도 평가를 통하여 컨트롤넷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도 중요한 기여입니다. 다음은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대형 생성 모델의 미세 조정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디퓨전을 몇 장의 새로운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스타일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누림부스 기법, 또는 새로운 개념을 텍스트 인베딩만 학습해서 추가하는 텍스처럴 인버전 기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대형 모델을 사용자 맞춤으로 업데이트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한편으로 모델 전체를 소수 데이터로 학습시키면 과적합이나 모두 붕괴의 문제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미세 조정은
기존 모델이 담고 있던 방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파국적 망각이라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은 모델이 일부 파라미터만을 조정하는 접근을 모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나머지 부분은 고정하고 저차원 벡터나 소수의 계층만 새로 학습시키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컨트롤넷 역시 전체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 모듈만 학습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개인화 미세조정 기법들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부분적인 미세조정의 예로 어댑터 모듈이나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로라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서는 대형 신경망의 중간에 작은 보조계층을 끼워 넣고 그 부분만 학습시키거나 모델이 가중치 변화를 저차원 행렬 형태로 제한하여 학습해야 할 매개 변수 수를 크게 줄입니다. 예를 들어 로라는 거대 모델이 가중치 업데이트를 2개의 저랭크 행렬 곱으로 표현하여 사실상 수십만 정도의 파라미터만 새로 학습하면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효율적 미세조정 기법들은 모두 기존 모델이 학습한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조정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넷이 제안한 방식도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을 공유합니다. 원본 모델은 고정해두고 추가된 컨트롤넷 분기만 학습하니 업데이트하게 되는 파라미터 수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네트워크 블록 전체를 복제하고 제로 컨볼루션으로 초기화하는 등 컨트롤넷만이 고유한 아키텍처와 학습 전략이 적용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사전 학습된 디퓨전 모델 자체를 제어하려는 시도로 추가 학습 없이 모델이 생성 과정을 조작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기법은 모델이 크로스 어텐션 지도를 조정함으로써 출력 이미지에서 특정 개체의 모양이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스테이블 디퓨전 등에서는 마스크를 이용한 인페인팅 기능도 있어서 이미지의 일부분은 고정해두고 나머지 부분만 다시 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SD 에디처럼 외부 이미지를 초기 노이즈로 투입하여 결과 이미지를 그 이미지와 비슷하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이미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한 제한적인 편집 기법에 불과합니다. 주어진 이미지의 세부적인 변경이나 국소적인 리터치에는 유용하지만 이 윤곽線으로 그림을 그려줘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조건을 모델이 배우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추가적인 모델 학습 과정 없이 이미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하여 출력만 조정하는 제어법은 범용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모델이 새로운 조건 입력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시키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컨트롤넷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건부 이미지 투 이미지 생성 분야입니다. 이미 컨디셔널 간 모델부터 픽스 투 픽스 모델처럼 엣지맵을 사진으로 바꾸거나 지도 이미지를 현실 풍경으로 변환하거나 만화 스케치를 컬러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등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트랜스포머나 디퓨전 기반으로도 팔레트와 같은 조건부 디퓨전 모델이 특정 태스크에 맞춰 학습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PT라는 모델은 사전에 여러 종류의 이미지 변환 작업에 대해 학습한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 변환 모델들은 각기 해당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만 입력으로 받고 텍스트 프롬프트는 입력으로 받지 않으며 우리가 다루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범용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모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엣지맵에서 사진으로 바꾸길 원하면 픽스 투 픽스와 같은 별도 모델을 써야 하고 텍스트로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써야 하는 등 하나의 모델을 하나의 작업에만 사용해 왔습니다.
컨트롤넷의 목표는 이러한 기존 조건부 생성 모델들의 능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거대 디퓨전 모델 하나로 다양한 조건을 다룰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두 부류의 접근법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롬프트 수정이나 마스킹 같은 사후 제어 기법으로 기존 모델의 범용성은 유지되지만 세밀한 제어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픽스-투-픽스류의 조건부 생성 모델로 원하는 조건을 잘 따르지만 처음부터 그 용도로 훈련된 전용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컨트롤넷은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범용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 막대한 지식을 활용하면서도 필요한 추가 기능은 모듈식으로 덧붙여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다양한 조건 입력에 대응하면서도 기존 모듈이 뛰어난 생성 품질과 일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 조정 기법 측면에서도 컨트롤넷은 로라나 어댑터 기법과 맥을 같이 하면서 더욱 광범위한 조건 종류를 다룰 수 있게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컨트롤넷은 대형 생성 모듈의 표현력과 조건부 생성 모듈의 제어력을 동시에 지향하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이제 컨트롤넷의 동작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모델이 한 구성 요소인 신경망 블록을 생각해 봅시다. 입력과 파라미터를 함께 받는 어떤 블록 F가 입력 특징 맵 X를 받아 출력 특징 맵 Y를 만든다고 하면 컨트롤넷 구조에서는 어떤 블록 F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복제 블록 F를 생성합니다. 이 복제 블록은 추가로 조건 벡터 C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식을 보면 원래 블록의 출력은 y fx 세타로 그대로 유지되고 복제 블록을 통해 조건이 반영된 출력 yc를 얻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z는 각각 복제 블록 f의 입력과 출력에 있는 0으로 초기화된 원바이원 컨볼루션 층들입니다. 컨트롤넷의 연산 과정은 먼저 첫 번째 z, 즉 입력층의 조건 입력 C를 통과시켜서 원래 특징 차원으로 변환하여 원본 모델이 받는 특징 맵 X와 더한 다음 복제 블록 입력으로 줍니다. 이 부분이 아래 수식이 X 플러스 Z C 세미콜론 세타 Z1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복제 블록 F가 내부에서 복제 블록 파라미터 세타 C와 연산을 수행한 다음 이 복제 블록 F의 출력을 두 번째 Z, 즉 출력층을 거쳐 원래 출력 F에 더합니다. 요약하면 원래 신경망의 출력에 조건에 따른 보정항을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보정항을 계산하는 네트워크 경로가 바로 컨트롤넷이며 세타 C, 세타 Z1, 세타 Z2 등 추가된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로 컨볼루션입니다. 제로 컨볼루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원바이원크의 합성꼭 신경망인데 그 가중치와 바이어스는 처음에 전부 0으로 초기화됩니다. 식에서는 앞서 Z라고 나왔었는데요. 이 Z는 학습 시작 시점에는 출력이 항상 0인 벡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컨트롤넷이 추가 경로를 통해 더해지는 값도 처음에는 0이 되므로 출력 yc는 기존 모델의 출력 f와 똑같아집니다. 왜냐면 여기가 전부 0이 돼가지고 이 식이 없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학습 초기 불안정한 조건 분기가 원본 모델이 생성 품질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Z의 파라미터들이 점점 0이 아닌 값으로 학습이 되고 서서히 복제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조건 정보가 출력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점진적 성장은 처음부터 랜덤한 새 네트워크 출력을 더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매우 안정적입니다. 정리하면 제로 컨볼루션을 통해 컨트롤넷 경로의 기여도를 0에서부터 부드럽게 증가시킴으로써 기존 모듈이 이미지 품질을 초기부터 끝까지 보호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습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모델 수준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들은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1.5의 유넷 구조에 컨트롤넷을 붙였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유넷은 여러 단계의 다운샘플 블록, 중간 블록, 그리고 대응되는 업샘플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컨트롤넷은 다운샘플러의 각 단계 블록과 가운데 블록에 적용되었습니다. 즉, 유넷의 인코더 부분마다 복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조건을 주입한 것입니다. 반면 디코더 부분에는 따로 컨트롤넷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 업샘플 단계에서는 주로 해상도의 복원을 하는 역할이 크고 조건 정보는 이미 인코더를 거치며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이 원본 유넷 가중치는 전부 동결됩니다. 오직 복제된 블록들이 파라미터와 제로 컨볼루션 계층들만이 학습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 모듈이 거대한 데이터로 학습한 시각적 품질과 다양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분기만 추가로 학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모듈이 인코더 부분이 두 갈래로 동작하여 하나는 기존 텍스트 조건을 반영한 특징을 추출하고 다른 하나는 추가된 이미지 조건을 반영한 특징을 추출한 뒤 결합, 그리고 디코더를 통해 최종 이미지를 그려내는 형태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컨트롤넷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컨트롤넷은 하나의 조건 타입에 대해서만 학습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엣지 맵용 컨트롤넷은 엣지 이미지상 데이터로, 포즈용 컨트롤넷은 포즈 이미지상 데이터로 각각 훈련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훈련 데이터는 기존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하거나 캐니, 오픈포즈 등 일반 이미지에 프리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조건 신호를 추출함으로써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스테이블 디퓨전 본체의 파라미터는 고정하고 오직 컨트롤넷 둔기 파라미터만 경사 합용법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학습 도중에도 원본 모델은 기존이 뛰어난 이미지 생성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훈련 중에 갑작스러운 수렴, 서든 컨버전스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초기 수천 스텝 동안에는 모델 출력이 거의 원본 스테이블 디퓨전과 똑같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조건이 한꺼번에 출력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쉽게 말해 학습 초반에는 이미지 퀄리티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도 조건이 영향은 미미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출력이 갑자기 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로 컨볼루션으로 인해 초기에는 조건 분기가 막혀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분기 가중치가 유의미한 값이 되어 비로소 조건 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6133 스텝부터 갑자기 테스트 인풋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덕분에 훈련 내내 이미지 품질은 안정적이고 마지막에 가서 조건 적합도까지 확보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컨트롤넷의 또 다른 장점은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작업을 구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은 하나인데 거기에 포즈용 컨트롤넷과 깊이용 컨트롤넷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컨트롤넷은 자기 조건을 처리한 보정 신호를 내보내고 우리는 그 두 출력을 더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 반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다중 컨트롤넷 구성을 시도해 보았는데 추가적인 재학습이나 복잡한 조정 없이도 잘 동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이미지의 인체 골격과 깊이 지도를 모두 주었더니 모델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때도 방법은 간단히 두 컨트롤넷이 출력을 합산해서 원 모델 특징에 더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모듈식 구성 덕분에 사용자는 원하는 대로 조건들을 조합하여 아주 구체적인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포즈와 깊이 맵, 스케치 세 가지 조건을 같이 주는 식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단일 태스크 모델들로는 어려웠던 컨트롤넷만이 유효한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넷을 텍스트 프롬프트와 함께 사용할 때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CFG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CFG란 디퓨전 샘플링 시 언컨디셔널 출력과 컨디셔널 출력의 차이를 증폭해주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데 문제는 추가된 이미지 조건을 어디에 넣느냐입니다. 만약 이미지 조건을 언컨디셔널 경로에도 넣고 컨디셔널 경로에도 넣으면 두 경로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려서 CFG에 의한 텍스트 가이드 효과가 상쇄됩니다. 반대로 이미지 조건을 컨디셔널 쪽에만 넣고 언컨디셔널에는 넣지 않으면 두 차이가 너무 커져서 가이드 세기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CFG 해상도 가중, CFG 레졸루션 웨이팅이라는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유닛이 각 해상도 단계마다 가중치를 각각 다르게 정의하여 고해상도 층일수록 조건이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주도록 조절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한 지도를 방지하고 균형을 맞춰서 최종적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조건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은 A로 캐니맵이 조건 이미지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이미지는 위에서 말했던 컨디셔널과 언컨디셔널 양쪽 모두의 조건 영상을 준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했던 대로 텍스트 가이드의 효력이 상쇄되어서 B와 같은 결과물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는 둘 중 컨디셔널 쪽에만 넣어서 과도한 가이드가 걸린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D는 저자들이 제안한 CFG 레졸루션 웨이팅이라는 방법을 적용한 이미지입니다. 이 기법을 적용한 결과 D 이미지에서 보이시다시피 CFG로 인한 이상 현상이 개선되어 그림의 품질과 조건 충실도가 모두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실험에서는 여러 종류의 조건 입력에 대해 컨트롤넷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저자들은 8가지 대표 조건을 선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캐니 엣지 맵, MLSD 선분, HED 소프트 엣지, 뎁스, 서페이스 노멀, ADK 20K 분할 맵, 오픈 포즈 사람 포즈, 그리고 사용자 손그림 스케치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입력 모달리티에 대하여 저자들은 컨트롤넷을 각각 학습시켰습니다. 데이터셋은 각 태스크에 맞게 준비되었는데 일부는 AD 20K, 세그멘테이션 등 기존의 공개의 데이터셋을 활용했고 다른 경우에는 이미 이미지 컬렉션에서 해당 조건을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엣지나 선분, 깊이 같은 경우 이미 사진에 캐니, LSD, 미다스 등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조건맵을 생성하고 이를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구현 측면에서 모든 실험은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1.5의 유넷을 베이스로 하였습니다. 각 조건 타입마다 별도의 컨트롤넷을 개별적으로 학습시켰고, 학습 환경은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아 일부 태스크는 단일 엔비디아 3090ti GPU로도 훈련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컨트롤넷의 접근이 산업 수준 대규모 연산 없이도 실용적으로 학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컨트롤넷이 각각의 단일 조건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정성적 결과 예시들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앞서 설명드린 여러 종류의 이미지 조건들을 텍스트 프롬프트는 전혀 없이 오직 조건 이미지만을 입력했을 때 컨트롤넷이 생성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상단행에는 입력으로 사용된 다양한 조건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고, 바로 아래 하단행에는 각각의 조건에 대응하여 컨트롤넷이 생성한 결과 이미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법선 맵을 조건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법선 맵이 나타내는 3차원 평면의 형태와 구조에 정확히 맞춰 다채로운 색상과 적절한 질감을 가진 입체적인 대상이 성공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깊이 지도를 입력 조건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깊이 정보에 따른 원근감, 즉 가까운 물체는 선명하고 크게, 멀리 있는 배경은 흐릿하고 작게 표현되는 효과 등을 매우 잘 반영하여 사실적인 입체감이 느껴지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생성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캐니 맵이나 LSD 선분 그림을 조건으로 사용했을 때도 컨트롤넷은 입력된 윤곽선이나 직선 구조를 매우 충실하게 따르면서 그에 어울리는 다양한 건축물이나 사물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생성해내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헤드 알고리즘으로 추출한 부드러운 소프트 엣지를 조건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러한 섬세하고 미묘한 경계선 정보까지 놓치지 않고 그에 맞춰 자연스러운 풍경이나 건물 이미지를 아름답게 합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넷은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예로 들면 아래 이 이미지의 경우 사람의 포즈 뼈대와 장면이 깊이 맵을 모두 입력으로 주었습니다. 포즈는 인물이 동작이나 위치를 결정하고 깊이 맵은 배경과 전경의 거리감을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그 결과 모델은 지정된 포즈의 사람을 지정된 깊이 구조를 가진 환경 속에 그려냈습니다. 즉,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미지를 한 번에 생성한 것입니다. 이런 복합 조건 생성은 사용자가 의도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이런 자세의 사람을 이 깊이감이 무대에 배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포즈를 한번 생성하고 별도로 후처리나 편집으로 깊이를 맞추거나 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넷을 쓰면 한 번의 생성 과정에서 여러 조건을 동시에 반영해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서도 복수 조건을 쓴 경우에도 이미지 품질이나 일관성이 유지되며 조건 간 충돌 없이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컨트롤넷이 모듈식 설계 덕분에 서로 다른 조건 신호가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최종적으로 자연스럽게 합쳐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자들은 컨트롤넷의 성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자 선호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용 사례 중 하나인 스케치에서 사진으로 바꾸는 태스크를 선택하여 여러 방법들의 결과물을 비교한 것입니다. 비교 대상은 PT와 스케치 가이디드 디비전 가이드 강도가 1.6인 버전과 3.2인 버전, 그리고 컨트롤넷 라이트와 컨트롤넷 모델의 5가지를 비교하였습니다. 각 비교마다 동일한 입력 스케치에 대하여 5개 방법의 출력 이미지를 보여주고 실제 사람 평가자들이 이미지 품질과 조건과의 일치도 관점에서 랭킹을 매겼습니다. 그 결과
컨트롤넷이 두 평가 항목 모두에서 평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컨트롤넷이 이미지 품질 평균이 4.22점으로 가장 높았고 조건 충실도 또한 4.28점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점수 범위는 1에서 5점 사이이며 높을수록 좋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예전에 나온 PT 모델은 품질 1.1점, 충실도 1.02점 정도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케치 가이드 디퓨저 모델의 경우 가이드 강도를 약하게 한 1.6 세팅에서는 품질은 3.21로 높았지만 조건 충실도는 2.31로 낮았고 강하게 한 3.2 세팅에서는 반대로 품질이 낮고 충실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스케치 가이던스를 너무 세게 주면 그림 품질이 떨어지고 약하게 주면 그림은 깔끔하나 스케치를 잘 안 따라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컨트롤넷 라이트는 품질 3.93, 충실도 4.09로 상당히 좋은 성능이지만 원본 버전인 컨트롤넷 모델보다는 약간 낮았습니다. 이 사용자 연구를 통하여 컨트롤넷이 주관적 출력 품질과 조건 제형 능력이 기존 기법 대비 월등감이 입증되었습니다. 논문에는 컨트롤넷과 기존 여러 방법들이 정성적 비교 결과도 실려 있습니다. 동일한 스케치를 입력하여 PT, 스케치 가이디드 디퓨전, 테이밍 트랜스포머 등의 출력과 컨트롤넷이 출력을 비교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컨트롤넷이 입력 스케치 구조나 디테일을 가장 잘 살리면서도 결과 이미지 품질도 가장 좋다는 평가입니다. 즉, 다른 방법들은 스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거나 살리려 하면 이미지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 컨트롤넷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앞선 사용자 평가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스테이블 디퓨전 2.0에서 공식 제공된 뎁스2 이미지 모델과의 비교도 논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2의 뎁스2 이미지 모델은 대량의 이미지와 깊이의 데이터로 별도로 학습된 산업계 수준 모델인데 컨트롤넷으로 깊이 조건을 학습한 모델이 이에 견줄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깊이맵을 학습한 컨트롤넷을 단일 GPU로 학습시켰음에도 그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컨트롤넷이 데이터 빗 연산 효율 면에서도 뛰어나 방대한 자원 없이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요약하면 다양한 기존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컨트롤넷은 조건 재현력과 이미지 품질 면에서 최첨단 성능을 보이며 심지어 기업이 거대 자원으로 학습시킨 모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들은 컨트롤넷 구조에서 제안한 요소들이 정말 성능 향상에 중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거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저자들은 총 두 가지 변형을 시험하였는데요. 첫째는 제로 컨볼루션을 일반 합성곱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 초기부터 컨트롤넷 분기에 잡음이 섞인 출력을 원본에 더해주게 됩니다. 둘째, 컨트롤넷이 복제 블록을 아주 얕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각 블록 전체를 복사하였지만 이를 과감히 생략하고 원바이원 합성곱 한 층만 추가하는 구조로 실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 파라미터와 연산이 크게 줄어든 컨트롤넷 라이트 모델이 뜹니다. 실험 결과 제로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학습이 확실하게 불안정하고 출력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학습 초반부터 노이즈가 개입하면서 원본 모델이 깔끔한 이미지 생성 능력이 훼손되고 최종적으로도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제로 컨볼루션을 사용하면 안정적으로 높던 품질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조건이 한꺼번에 적용되었음을 앞서 본 바 있습니다. 또 컨트롤넷 라이트 구조의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은 발휘했지만 완전한 컨트롤넷에 비해서는 다소 성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예시로 사용자 평가에서도 컨트롤넷 라이트는 원본 모델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이는 복제 네트워크의 깊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세밀한 조건 해석이 가능하고 단순한 얕은 구조로는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거 연구를 통하여 컨트롤넷 설계의 핵심인 제로 컨볼루션과 깊은 복제 블록 사용이 실제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함을 검증하였습니다. 컨트롤넷이 데이터셋 크기에 따른 성능 변화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학습이 힘들고 과적합이 되기 쉬운데 컨트롤넷의 경우 상당히 작은 데이터셋으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극단적으로 1000장 정도의 훈련 데이터로도 컨트롤넷을 훈련시켜 봤는데 학습이 붕괴하거나 이상한 출력이 나오지 않고 그 적은 데이터 내에서 유의미한 제어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충분한 데이터를 쓴 경우에 비해서는 디테일이나 다양성 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학습 자체는 잘 진행되고 기본적인 조건 반영은 달성한 셈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크기를 늘려가며 실험한 결과 더 많은 데이터를 줄수록 출력 품질과 조건 충실도가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만 장으로 훈련한 모델보단 50만 장으로 훈련한 모델이 또 100만 장 이상으로 훈련한 모델이 더욱 자연스러운 결과와 정확한 매칭 조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적은 데이터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어느 정도 성능을 낸다는 점은 컨트롤넷 모델이 소규모 특수 데이터셋에 적용될 때 유용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넷은 텍스트의 프롬프트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 없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목표와 조건 이미지가 각각 집과 스케치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다음이 4가지 프롬프트 시나리오를 시험하여 컨트롤넷의 결과물을 살펴봤습니다. 프롬프트가 없는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프롬프트를 아예 주지 않았고 프롬프트가 불충분한 시나리오는 프롬프트의 집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주지 않았으며 프롬프트가 조건과 충돌하는 시나리오는 프롬프트의 딜리셔스 케이크와 같은 충돌하는 상황을 연출했으며 마지막으로 프롬프트가 완벽한 시나리오는 A house high quality extremely detailed 4K HQ와 같이 주어 목표인 집에 대해 고품질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를 아예 주지 않은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델이 조건만으로도 그럴듯한 출력을 냅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학습 중 많이 봤던 일반적인 스타일로 이미지를 채워 넣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프롬프트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사용자 스케치에 집과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프롬프트는 A high quality detailed image 정도로만 주어진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경우 컨트롤넷은 조건 이미지 자체에서 단서를 얻어 프롬프트에 언급이 없던 집과 나무도 제대로 그려넣습니다. 즉, 조건이 숨겨진 프롬프트 역할을 일부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디비전에서는 불충분한 프롬프트면 관련 없는 결과가 나오곤 하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가 조건과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조건 스케치는 집인데 프롬프트를 맛있는 케이크라고 준 상황에서 컨트롤넷은 주로 이미지 조건 쪽을 우선시합니다. 즉, 텍스트는 케이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집이 나오는 식입니다. 이는 모델이 공간적 조건 신호를 매우 강하게 신뢰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질감은 일반적인 집이 아닌 케이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충돌하는 프롬프트는 이미지 스타일에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체로 구조는 조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활용 방법은 텍스트와 이미지 조건을
완벽하게 주어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케치로 형태를 지정하고 텍스트로 분위기나 디테일을 설명하면 모델이 둘을 합쳐 멋진 결과를 낼 것입니다. 컨트롤넷은 이미지 조건이 우선 구조를 잡고 텍스트 프롬프트가 그 구조 위에 내용을 채우는 식의 협업을 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해당 그림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연구는 컨트롤넷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 조건 제어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컨트롤넷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대 모델의 가중치를 건드리지 않고 옆에 훈련 가능한 네트워크를 덧붙여 조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존 모델이 가진 뛰어난 생성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습득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이제 텍스트만으로 막연히 지시하는 대신 그림이나 지도 등 시각적 단서를 함께 주어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엣지, 선화, 포즈, 분할 등 그 형태도 다양하며 심지어 여러 조건을 동시에 결합하여 쓸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넷이 생성한 이미지는 입력 조건이 형태적 제약을 정확히 따르면서도 전반적인 화질이나 디테일 면에서 여전히 사전학습 모델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공간적 제어와 시각적 품질이 대립하는 문제를 크게 개선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프롬프트가 없는 경우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프롬프트가 있으면 더욱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컨트롤넷의 의의를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픽스2픽스류 조건부 생성 모델과 달리 컨트롤넷은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여러 종류의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각 태스크별로 다른 모델을 쓰는 대신 통일된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모델에서 원하는 조건 모듈만 불러와 쓰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림부스나 텍스처럴 인버전 같은 개인화 기법과 비교해 볼 때도 컨트롤넷은 매우 효율적인 미세 충족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거대한 모델이 기존 지식은 잠궈두고 필요한 새 기능만 모듈 추가로 학습하므로 빠른 학습이 가능하고 망각 현상 없이 모델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성능 면에서 컨트롤넷은 최첨단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용자 연구에서 모든 비교 방법 중 최고 점수를 받으며 품질과 정확도 우위를 증명했고 특정 태스크에서는 수천 배 더 많은 데이터를 들인 상용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단일 GPU 학습으로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구 프로토타입 단계임에도 실질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컨트롤넷은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이 오랜 난제였던 세부 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넷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넷은 현 시점에서 조건 종류별로 별도의 모델을 학습해야 합니다. 즉, 포즈용, 깊이용 등이 다른 모델이 각각 다른 가중치의 세트를 가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여러 컨트롤넷을 한꺼번에 로드에 조합할 수 있지만 여러 조건을 아우르는 단일 컨트롤넷을 학습시키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는 멀티모달 멀티태스크 컨트롤넷처럼 하나의 네트워크가 다양한 조건을 다 처리하도록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델 크기 이슈입니다. 컨트롤넷을 붙이면 유닛 구조가 사실상 2배로 늘어나는 셈이라 메모리와 연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학습 시에는 원본 모델을 동결하니 학습 파라미터는 추가분만 해당하지만 추론 때는 복제 네트워크도 같이 계산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하여 컨트롤넷 라이트와 같은 경량 구조를 더 연구하거나 여러 조건이 컨트롤넷들이 일부 계층을 공유하도록 최적화하는 등의 개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컨트롤넷 개념은 텍스트 이외의 신호로 생성 과정을 통제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비전 외의 영역에도 이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 생성 모델에 컨트롤넷을 적용하여 장면 레이아웃이나 카메라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오디오 비주얼 생성에 특성 조건을 주는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컨트롤넷은 거대 생성 모델의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모듈식 제어 방법을 제시했고, 이 접근은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